안녕하세요. 4차 산업시대 경제성 분석, 경제성 공학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현재가치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적 등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경제적인 등가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요약하자면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해서 서로 다른 시점의 돈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바꿔낼 수 있느냐를 배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성 공학에 있어서는 약간 구구단 같은 기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대안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A가 B보다 좋다. 뭐 B는 C보다 좋다. A는 C랑 비교했을 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다룰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을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 현재가치법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택.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저는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목이 아파서. 어떤 차를 마실까? 네, 동료 백수정 교수님께서 제가 케이크를 드렸더니 이렇게 맛있는 차를 주셔서 차를 마셔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할 선택은 경제적 대안의 선택이에요. 모든 경우를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 대안의 선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안이라 하면 영어로는 뭐 alternative라 그러죠. 너무 이쪽으로 갔네요. 네. 네. alternativ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것도 대안이에요. 이런 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선택할 때 고를 수 있는 대상이에요. 보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이 대안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하나가 있고 새로운 선택 대상, 새로운 것을 고를 수 있게 되면 이걸 대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대안학교라든가 대안정책이라든가 뭐 대안경제라든가 그랬을 때의 대안은 대안음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기존에 뭔가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안이라고 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을 때 그 각각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경제적 대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를 수 있는 대상이 경제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주 좁게 봤을 때 경제성 공학에서는 그 캐시플로우가 알려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뭐 대안을 선택한다고 해서 꼭 경제적으로 캐시플로우로 얼마가 들어온다, 얼마가 나간다,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친구랑 어딘가를 놀러를 나간다. 대신 나는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는 꼭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더 의미 있는 행동이 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친구랑 가서 좋은 추억을 쌓는 게 더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떤 경우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정성적인 그런 대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딱 알려진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뭔가 대안이 이제 뭐가 됐든 이런 경제적 대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밑에 적은 것처럼 A, B, C, D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가 됐든 선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A를 선택한다, 뭐 B를 선택한다. 왜 자꾸 넘어갈까요? 네,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네, 뭔가를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기준이 있어야죠. 나는 옷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다. 나는 옷을 살 때 색깔을 위주로 봐. 나는 옷을 살 때 핏을 위주로 봐. 뭐 아니면은 뭐 나는 자동차를 살 때 승차감을 위주로 봐. 나는 자동차를 살 때 가속력을 위주로 봐. 이렇게 뭔가 내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사겠다. 그것의 분야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차감, 가속력 뭐 이런 분야일 수도 있고 가격까지 해서 분야일 수도 있고 그것의 특정 값일 수도 있어요. 뭐 승차감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가속력이 뭐 몇 미터 퍼 세크 제곱 이상이어야 된다. 뭐 가격이 뭐 몇 천만 원 이상 혹은 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의 범주는 뭐뭐 위주로 선택한다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보다 크다, 작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요 네 가지 대안 중에 B를 선택한다. 이건 뭐 언뜻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무 다른 정보도 없는데 B를 한다는 건 크면 좋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은연중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경제적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그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펜을 좀 다른 걸 써볼까요? 이거 왜 잘 안 되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펜이 두 개 있는데 예전에 작은 태블릿 쓸 때 쓰던 게 있어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대안의 종류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안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요. 하나는 독립적인 것이 있고 이거 안 되네 갑자기 배달펜이 안 되네요. 포기하게 만드네. 배타적인 것이 있어요. 독립적인 대안은 어떤 특정 기준만 만족하면 어떤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을 만족하면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겁니다. B랑 C를 선택을 해요. 다시 말해서 B가 선택됐다고 해서 C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D가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C가 선택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얘를 선택, 이게 다른 거 선택, 영향이 없는 거죠.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배타적인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 작용을 해요. 즉 우리가 말하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것, 가장 뭐뭐한 것을 딱 하나만 선택합니다. 딱 한 개만. 물론 뭐 아예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뭐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긴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비싼 것, 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고른다는 거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걸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를 배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좀 놀아보고 대화해보고 어느 정도 재미만 있으면 친구로는 다 사귈 수 있죠. 그죠? 네, 친구로는 다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나는 친구를 딱 3명만 사귀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뭐 어울렸을 때 말 잘 통하고 재밌고 이러면 다 친구죠. 우린 다 친구, 친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거는 독립적인 반면에 결혼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결혼을 하는 건 한 사람만이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과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배타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클럽을 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밤에 놀러 시내 나가서 이제 클럽에 입장을 하러 갑니다. 뭐 유명한 클럽은 요즘 홍대 강남 쪽에 있나요?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이라서 제가 놀던 시절은 클럽에 입장을 하게 되면 클럽 앞에 이제 요즘도 있죠. 아마 물 관리하는 사람 분들이 있어요. 형님들이 있는데 뭐 넌 입장, 넌 오케이, 넌 안 돼. 뭐 이렇게 물 관리를 할 때 뭐 안에 물론 사람이 꽉 차면 안 되겠지만 뭐 사람이 그렇게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어, 일정 수준 우리 클럽의 물을 흐리겠다. 아니 뭐 이 정도는 들어가면 우리 클럽이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그 기준이 입장을 하냐 마냐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기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독립적인 대안의 선택이죠. 한편 옷을 입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옷을 고를 때 좀 더 오래 걸릴 텐데 좀 더 이제 옷을 섬세하게 고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옷이 이렇게 쭉 있으면 뭐 항상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 옷이 몇 개 없어서 옷이 몇 개가 있더라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한 벌밖에 못 입기 때문이죠. 나한테 이쁜 옷이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오늘은 개나리색 드레스를 입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리고 내 옷장에 개나리색 혹은 겨자색 드레스가 비슷한 톤으로 한 세 벌이 있더라도 그 세 벌을 다 껴입고 갈 수는 없어요. 세 벌을 다 껴입더라도 결국 가장 바깥에 보이는 옷은 한 벌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찾아 입는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대안이죠. 가장 오늘 내가 입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옷 한 벌을 입게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이런 대안 선택이 모든 경우에 독립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대안 선택이 나한테는 배타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독립적일 수 있고 나한테는 독립적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적어놨는데 자동차를 산다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보석을 산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저는 2년인가요? 3년 전, 2년 전쯤에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이었고 몇 년 동안 자동차를 못 사죠. 비싸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가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딱 한 대밖에 못 사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만족도라던가 뭐 승차감 뭐 모든 걸 고민해서 딱 한 대, 가장 나한테 알맞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죠. 배타적이죠. 내가 이 차를 사면 예를 들어 뭐 아반떼를 사면 K3를 못 사고 모닝을 사면 스파크를 못 사고 뭐 베라크루즈를 사면은 텔루라이드를 못 사고 비슷한 급이 아닌가요? 팰리세이드인가요? 아무튼 특정 한 종류를 사면 다른 종류를 못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말고 돈을 많이 버는 그 무슨 래퍼, 뭐 도끼라든가 뭐 아니면은 재벌,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님 뭐 손정희 씨라든가 중국의 마윈이라든가 이런 분은 뭐 자동차 가게 들어가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분들한테는 독립적인 대안인 거예요. 마음에 들면 사는 거야. 일정 기준 이상이면 뭐 모양이 마음에 들면 뭐 신품이면 뭐 가속력이 마음에 들면 그냥 여러 개 사는 거죠. 가방이나 보석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먹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먹는데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늘 버거킹을 먹을 것이냐 맥도날드를 먹을 것이냐 뭐 이런 걸 고민을 하죠. 아니면 오늘 백반을 먹을 거냐 아니면 뭐 파스타를 먹을 거냐 고민을 해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뭐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는 우리 김준현 씨나 문세윤 씨나 뭐 아니면은 푸드파이터에 가까운 뭐 우리 되게 유명한 먹방러인 뭐 찌양이나 입 짧은 해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뭐 다 먹을 수 있죠. 뭐 4개, 5개, 뭐 10개라도 먹을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음식을 고르는 게 독립적인 대안인 거예요. 음식점을 갔을 때. 저한테는 배타적인 대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이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딱 요약해서 생각할 거는 뭐다?
한 선택이 다른 선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거예요. 요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 대안을 선택을 하는 요 과정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배타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의 그 방식이 그리고 그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계속 동영상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거를 안 지우면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do nothing 대안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o nothing은 영어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이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할 때 이 do nothing 대안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하면 이거보다 크면 다 선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금융상품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한 4% 정도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놨다. 근데 금융상품 4개가 수익률이 있는데 얘는 3%, 얘는 6%, 5%, 2%. 그래서 얘랑 얘는 선택하고 얘랑 얘는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선택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비교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상대적인 비교, 배타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4번의 선택을 한 거예요. 4번의 선택. 4번의 배타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과 A를 배타적으로 한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했고요. 네, B와 이 절대적인 기준 4를 역시 베타적으로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4를 지우고 네. C도 5와 4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베타적인 기준으로 해서 5로 선택을 했고요. 2와 4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베타적인 선택을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대안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절대적인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do nothing 대안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굳이 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뭔가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높을 때만 여기서 꼼지락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성. 네. 뭔가를 새로운 걸 해야 되면 싫잖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하는 걸 다 싫어요. 새로운 걸 하면 나한테 뭔가 이득되는 게 있으면 할게. 이득되는 게 없으면 안 할게.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기존에 지금 가만히 있는 내 상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상태랑.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온라인 RPG 게임으로 생각을 하시면 칼이에요. 칼. 기존에 칼을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새 칼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교를 해야죠. 네. 이 칼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 카드를 다 선택 안 해도 나는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과 모든 칼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칼이 바로 do nothing alternative가 됩니다. 그러니까 do nothing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말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do nothing alternative는 모든 다른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배타적인 대안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독립적 대안들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 대안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인데 이 독립적 대안들과 다 배타적인 대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do nothing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do nothing 대안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바깥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조금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do nothing 대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뭘 결정하느냐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결정합니다.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약자로 MARR이라고 씁니다. 아마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MARR 이렇게 부를 거예요. MARR은 do nothing 대안의 시간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돈의 시간 가치를 기준으로, 돈의 시간 가치 이자율을 기준으로 뭐 A를 P로 바꾸거나 P를 F로 바꾸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자율이 꼭 필요하잖아요. 어떤 이자율을 적용을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이자율을 적용을 할 거냐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게 최소 요구 수익률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대안이 4개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기준 이상으로 넘어설 경우에 그 독립적인 대안을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do nothing alternative가 되는데, 이 do nothing alternative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A를 선택을 하는 것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do nothing 대안을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A를 선택했을 때 얻는 가치가, A를 선택해서 얻는 가치가 do nothing의 가치보다 커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까는 수익률의 개념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포기한 do nothing의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포기해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걸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6%짜리 금융상품을 사기 위해서 기존 4%짜리 수익을 내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이 계좌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는 잃는 거예요. 잃는 거죠. 그러면 6%가 아니라 사실은 2% 정도만 버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안들을 평가를 할 때는 이자율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요? 4%로 삼아야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MARR입니다. 네. 그래서 do nothing의 수익률을 MARR로 삼아서 이걸 이자율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에 사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로 불리는 이유는 요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do nothing의 수익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기회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4%짜리 수익률을 갖는 계좌를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8%짜리 수익률을 갖는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투자 기회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지만 새로운 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눈높이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MARR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경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과 경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대안 선택 그리고 배타적인 대안의 선택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또한 그 특히 독립적인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많이 적용되는 거지만 그 do nothing alternative의 의미와 do nothing alternative의 수익률로 표현되는 최소 요구 수익률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이 단원의 제목이 현재가치법이긴 하지만 경제적 그 대안의 선택 방법 크게 3가지를 배울 텐데 그 외에 다른 많은 대안의 선택 방법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현재가치법이든 그 이후에 배울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이건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현재가치법의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안녕히 계세요.